수능전공 강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수능 공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항상 보면 지난 시간은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참 빨리 가서 우리 이제 수능을 정말 마지막 시기에 정리해야 될 그런 때가 왔습니다. 우리 9월 모평도 다 봤고요. 한참 이제 재학생들은 수시 원서 접수도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럼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동안 수시 원서 접수하고 나면 뭔가 해낸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빠져서 허송세월을 보내기 쉬운데 그럴 수 없죠. 우리 수능을 향해서 달려가 줘야 되겠습니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경제 수능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 이 제한된 시간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수능을 대비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겠는데 이럴 때 정말 필요한 게 뭐겠어요? 수능에 반드시 나오는 그런 주제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준비했습니다. 최종 점검, 선생님의 경제 강좌는요, 반드시 수능에 나오는 10개 주제를 선별해서 그 주제를 난도별로 심층적으로 접근한 그런 방식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수능에 반드시 출제되는 10개의 주제 선별했습니다. 수능이 나오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주제를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동안 해결하도록 하고요. 선생님은 반드시 출제되는 10개의 핵심적인 내용, 어려운 그런 내용 중심으로 공부를 해가겠습니다. 자, 주제별 출제 빈도로 확인합니다. 최근 4년간 평가원에서 이 주제를 얼마나 빈도 있게 중요하게 다뤘는가를 확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적으로 틀리기 쉬운 선지 분석을 할 겁니다. 5개 또는 7개 정도로 핵심적인 선지 분석을 통해서 이 파트 틀리기 쉽다. 그런 내용들을 확실하게 깔끔하게 개념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문항별 정답률 확인을 통한 심화 분석, 정답률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EBS 강의를 듣는 EBS를 통해서 내가 이 문제 몇 번 정답을 체크했어. 그래서 정답률, 오답률이 다 공개되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답률 확인하고 그리고 다른 학생들은 이렇게 풀었는데 난 어떻게 풀었는가,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가를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별 수능 연계교재 고난도 문항 풀이하겠습니다. 수능 특강에서 한 문항, 수능 완성에서 이 주제와 연관해서 가장 중요한 문항이다라고 하는 것 선생님이 선별해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각 강좌마다 6개 정도의 문항을 풀어갈 텐데 그렇게 단계 정답률별로 문항을 풀어가면서 확실하게 그 주제에 대한 실전 감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출제되는 경제, 그러면 반드시 출제되는 10개의 주제는 무엇인가? 자, 이것입니다. 자, 기회변과 합리적 선택 1단원 파트의 내용이요. 2번 조세 분류 2단원 파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번부터 3단원 파트의 내용이요. 3, 4, 5, 6 4개의 주제가 3단원 파트에서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정말 어렵게 나올 수 있고 너무너무 중요한, 물론 다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출제되기 때문에 다 나오니까 다 중요하죠. 하지만 선생님은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할 거예요. 작년에 수능 문제도 20번 문항이 이 잉여 파트와 관련해서 가장 어렵게 출제가 됐고요. 잉여 파트는 탄력성이나 가격 통제 정책 등 또는 외부 효과 등과 연관시켜서도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주제를 접목해 놓으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부분에 신경을 써줘야 한다. 3, 4, 5, 6 수요와 공급의 변동, 탄력성에 의해 잉여, 시장 실패, 특히나 외부 효과를 중심으로 3단원 파트를 정확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심층 분석해 줄 겁니다. 4단원 파트는 2개입니다. 고용지표 이해와 그 다음에 GDP 중심의 거시경제 분석. 고용지표 이해는요,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이런 개념인데 그거 굉장히 어렵고요. 실제로 수능에 매년 출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약간 등한시하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거 정확하게 우리 이해해 줘야 되겠고요. 8번째 거시경제 분석은 여러 가지 거시경제 지표가 있어요. 물가 상승률, 실업률, 그리고 GDP와 관련된 GDP 디플레이터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그 내용들이 하나의 주제에 주어져 있을 때 또는 GDP를 중심으로 해서 실질 GDP와 명목 GDP가 주어져 있을 때 GDP 디플레이터를 어떻게 산출할 것인가 그런 내용 중심으로 거시경제 여러 가지 지표를 분석하겠습니다. 물론 반드시 수능에 출제가 되고요. 5단원 파트로 와서 무역원리와 무역정책, 비교의와 절대 우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환율과 국제수지 역시나 매년 수능에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
9번째와 10번째는 5단원 파트입니다. 7번째와 8번째는 4단원 파트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3단원 파트에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정리를 해줘야 되는 내용이 가장 많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매 시간 한 강 한 강, 어이구, 하나하나씩 선생님이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료를요, 우리 공지사항과 선생님이 자료실에 다 올려뒀습니다. 그거 출력해서 강의 오기 전에 먼저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임하면 훨씬 더 강의가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능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강좌는요, 선생님 3등급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등급 안에 있지 않은 학생은요, 선생님 무시하는 게 아니라 먼저 수능 특강을 통해서 깔끔하게 조금 더 포괄적으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도 수능 때까지, 수능 특강을 다 봤는데도 수능 때까지 시간이 있다. 그러면 이 강좌로 오십시오. 먼저 3등급 바깥에 있는 학생은 수능 특강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3등급 이내에 있는 학생들이 이 강좌를 통해서 보다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수능 전에 선생님이 올려주는 강좌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강좌를 통해 여러분들 의도하는 바는요, 바로 이겁니다. 수능 최종 점검으로 바로 한 등급을 올리자 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1등급인데요? 1등급은요 만점을 받아야겠죠. 선생님 만점인데요? 만점을 유지해야 되겠죠. 자, 이 강좌가 핵심입니다. 마지막 시기에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통해서 선생님과 함께 수능에 대한 확실한 대비를 할 것으로 자신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선생님을 믿고요, 수능 때까지 멋지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1강에서 여러분들 힘차게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